자, 오늘 유한타증권 송태현 과장과 해보겠습니다. 연결고리. 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시장이 좀 변동성이 컸었는데요. 오늘 두 가지 주제 중에서 첫 번째 주제부터 보겠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네, 봐야죠 이거. 증시와 관련해서 데드캣 바운스인가 나스닥이 무려 4.99% 하락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나왔는지 체크해 주십시오. 네, 월가에서 다시 한 번 더 데드캣 바운스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점화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FOMC 회의 결과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한 3% 정도의 상승이 나왔었는데, 오늘 그보다도 훨씬 큰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논란은 다시 한 번 더 불거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 전일 5%에 가까운 하락이 나오게 되고, 러셀 2000 지수도 한 4% 정도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동성 지표인 빅스 같은 경우에는 22.74%가 상승을 하게 되면서 31.20을 이제 기록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만큼 미국에서도 변동성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커지고 있고, 이에 따라서 논란도 이제 바라보는 시각도 서로 다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제 구간으로 진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FOMC 회의 결과부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금리는 일단 50bp를 인상을 하게 되고, 양적 긴축은 6월 1일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6월에서 9월 전까지는 이제 국채 300억 달러, 그리고 MBS 175억 달러, 합의 475억 달러를 이제 점차적으로 줄여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됐고요. 9월부터는 국채 600억 달러, 그리고 MBS 350억 달러, 총 950억 달러 줄여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온 이후에 기자회견에서 Q&A 도중에 파월 연준의장이 향후 두 번 회의에서 50bp를 금리 인상을 검토를 하고 있고 75bp 인상 관련돼서 연준이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이것이 이제 저희 휴장이었던 이 수요일날 시장을 상당히 많은 부분 달가오르게 만들었던 부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관련돼서도 월가에서 사실상 긍정적인 코멘트도 상당히 많이 나왔었는데요. 이 보스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파월 연준의장의 이 75bp 관련된 인상 가능성을 차단한 것이 시장의 우려를 부식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언급을 하게 되면서 일단 상당히 이 파월 연준의장에 대한 이 연설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Q&A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 다음날 되면서 시장의 분위기는 상당히 좀 달라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랬던 부분은 뭐 이번이 처음은 아니고요. 그 전에도 계속적으로 당일날 같은 경우에 상승을 했다가 그 다음날 하락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기 때문에 오늘도 뭐 그렇게 크게 다른 흐름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제 좀 보게 되면은 이 BOE가 기준금리 인상 관련돼서 이 인상을 했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금리 인상보다도 경제 전망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좀 좋지를 못했습니다. 5월 경제 전망 관련돼서 CPI가 이제 2분기 때 9%를 약간 상회를 하게 되고 4분기 때 평균적으로 10%를 넘어 정점에 도달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지금 계속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시장을 발목을 잡고 있었었는데 이것이 지금 정점을 지난 것이 아니라 4분기 때까지 계속적으로 안 좋아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이 상당히 좋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GDP 전망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GDP를 올해 3.75%를 전망을 하게 되고 4분기 때 1%에 대한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 오히려 역성장한 0.25%를 마이너스를 전망을 하게 되면서 인플레이션도 상당히 늦춰지게 되는데 경제 전망도 안 좋아지게 된다. 즉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다시 한 번 더 이 영란은행이 이야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미국 국채 10년 금리물도 상당히 많은 부분 튀어오르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미국 국채 10년 금리가 3.066%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15bp가 상승이 나왔었고요. 장중 한때는 국채 수익률이 3.1%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2018년 11월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전일 파월 연준 의장이 어느 정도 소방수의 역할을 해줬다라는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올라갔다는 것이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해서 신뢰도가 많은 부분 좀 훼손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CME 패드워치에서도 6월 금리 인상 확률이 재차 다시 한 번 더 70%에서 80%로 올라오게 되면서 이런 부분이 시장에 잘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눈은 이제 이 5월 11일로 이제 향하게 되었고요. 4월달 CPI가 과연 어느 정도나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돼서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는지 이 부분을 지금 확인하고 싶어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확인 전까지는 결국은 시장은 저가 매수세 혹은 아니면 계속 우려 이것이 반복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월 11일까지는 뭐 미국 시장도 변동성은 불가피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어쨌든 간에 국채금리 수익률이 이제 3%대를 넘어서게 되면서 그 기술주라든지 성장주들은 타격을 받는 모습이 나오긴 했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종목들의 흐름은 어땠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좋지 못했습니다. 성장주 관련돼서 큰 폭의 하락이 나오게 되고요. 특히나 대형 IT 관련된 종목들이 사실상 지수를 많은 부분 잡아줬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그 대형 IT 관련된 종목들이 어제 큰 폭의 하락이 나오게 되고 지수가 어쩔 수 없이 여지없이 무너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종목인 팡 관련된 종목들을 보게 되면은 여기서도 살짝의 종목별 차별화는 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에 대해서 그나마 좀 좋게 발표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한 4에서 한 5% 정도의 하락이 나오게 되고요. 반대로 조금 저조한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6에서 한 7% 정도의 하락이 나오게 되면서 이 빅테크라고 하면 예전 같은 경우에 뭐 어떤 상황에서도 실적이 증가를 한다는 이런 믿음이 있었었는데 이런 부분이 이번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약화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빅테크 관련돼서도 변동성이 더욱더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한 5% 정도의 하락이 나왔는데요. AMD 같은 경우에 사실 후실적을 발표하게 되면서 수요 시장에서 한 9%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만 다시 한 번 더 하락이 나오게 되면서 5% 정도의 하락으로 마감이 됐고요. 엔비디아는 더욱더 하락폭이 컸습니다. 한 7% 정도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볼 수 있는 점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한 3% 정도의 하락이 나오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이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적게 빠졌다는 것은 국내 시장의 변동성을 그나마 조금이나마 낮춰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전일 시장에서 한 8% 정도 하락이 나왔거든요. 그만큼 어제 전반적으로 대부분 좋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매도도 매도인데 매수세가 사실상 그닥 이제 발현이 되지 않게 되면서 더욱더 하락폭은 커졌던 부분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등락의 의미를 너무 좀 크게 가져갈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 채널에서도 많은 분들께서 오늘 뭐 하락한 것만 보시고 급락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시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럼 관련된 종목들이나 이런 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과장님? 사실 종목을 논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시장에 먼저 반등이 나오느냐 못 나오느냐가 중요한 부분이라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앵커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너무 급락이 나오면서 다 깨고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겁먹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긍정적인 얘기를 조금이나마 드리게 되면 MSCI 이제 코리아 ETF로 보게 되면은 저희 수요 시장에서는 1.8%가 상승이 나오게 되고 어제 보게 되면 3.5% 하락이 나왔습니다. 뭐 이것을 이제 누적으로 하게 되면 한 1.7% 정도의 하락이 나왔다는 점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나라 국내 시장이 미국 증시처럼 뭐 3, 4% 뭐 이 정도의 하락이 나오기보다는 1점 후반대에서 한 2% 정도의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요 근래 이제 미국 증시 대비 국내 증시가 변동성이 상당히 축소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게 되었을 때에는 2% 정도에서 하단 지지가 어느 정도 나올 것으로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볼 점은
이 사실 느껴지지는 않으시겠지만 1시간 동안 이제 장 종료 1시간 동안 나스닥이 한 1% 정도의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건 역시나 저가 매수세에 대한 부분이 일부 발현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국내 시장에서도 이런 하락폭의 가속도를 조금 줄여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이 개장을 하고 나면은 이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결국 외국인들의 선현물 관련돼서 방향성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요 근래 이 매도 물량의 누적 부분을 1조 원 정도를 더욱더 많은 부분 늘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외국인 선물 매도에 대한 부분이 청산이 나오는지를 일단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현물에서는 요 근래 조금씩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이 오늘 과연 삼성전자로 추가로 이루어질 것인가를 첫 번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 이루어지게 됐을 때는 SK 하이닉스와 LG 에너지솔루션까지 시가총액 1, 2, 3등의 대부분 1, 2, 3등이 모두 다 이제 매수가 들어오는지 이 부분을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여기서 방향성이 조금 결정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것이 상승으로까지의 전환을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제한적인 하락이 나오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상승이 이 하락폭이 조금 줄어든다 하더라도 그래도 보수적인 운용은 필수적으로 오늘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무조건 오른다, 무조건 내린다가 아니라 이제 균형을 좀 잡자라는 의견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과장님과 볼 두 번째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두 번째는요, 이제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쪽에서 중국 기업들, 그러니까 이 미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에 대한 그런 압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아쉽게도 두 번째도 조금 좋은 내용은 아니에요. 좋은 내용은 아닌데, 이 부분도 저희가 알아둬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4일날 CNBC에서 보게 되면 미 증권거래위원회가 중국계 기업 80여 곳에 대해서 외국계 기업 책임 유지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상장 폐지 예정 대상에 추가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법안 같은 경우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외국계 기업이 3년 연속 미국의 기업 감사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뉴욕 증시에서 퇴출하자는 내용이 골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명단에 포함된 기업을 보게 되면은 유명한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징둥닷컴이라든지 아니면 핀듀오드라든지 네지즈라든지 진코솔라 홀딩스라든지 이러한 기업들이 포함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 지난 3월 이 법이 본격적인 시행에 나서고 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6차례에 걸쳐서 상장 폐지 예비 명단에 오른 기업의 중국 기업을 발표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은데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 번 더 중국과 미국과의 갈등에 대한 부분이 다시 한 번 더 이슈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또 다른 이제 이슈를 보게 되면은 로이터 통신에서 나왔던 내용이었었는데 이 미국 재무부가 하이크비전 관련돼서 특별 지정 제재 대상 명단에 올릴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 명단에 지정이 되게 되면 미국 내 자산이 동결이 되게 되고 미국의 회사나 개인 교역을 할 수도 없고 자본 거래 역시 금지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안 좋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이 중국 측에서도 이런 부분이 날조된 것이고 상당히 매우 거짓말적인 부분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미국과 중국의 날이 계속적으로 조금 더 세워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이크비전 같은 경우에는 왜 이러한 지금 특별 제재 대상 명단에 지금 올라갈 것인가 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이 하이크비전이 중국이 위구르족을 억압을 하는 데 있어서 사용한 감시 카메라를 제공하는 듯 인권 탄압에 조력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언급을 하게 되고요. 지금 시장 상황이 가뜩이나 안 좋은데 이러한 이제 이슈가 발발을 했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홍콩 증시라든지 중국 증시 관련돼서도 추가적인 하락이 발생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의미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국내 같은 경우에도
경우에도 뭐 9시에 어느 정도 이제 시작을 하게 돼서 그리고 10시까지 반등이 나오게 된다 하더라도 중국 증시, 홍콩 증시에 대해서 개장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지켜봐야만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나 홍콩 증시가 하락폭이 커지게 되면은 국내 증시도 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은 염두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종목으로 간략하게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볼까요? 네, 뭐 미중 갈등 관련돼서 예전부터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은 히터로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언급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뭐 시장도 안 좋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만약 이러한 변동성을 이용을 하셔서 매매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유니어 머티리얼이라든지 아니면 티플렉스, 동국 RNS 한 요 정도 거래를 한번 뭐 하실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히토류 관련주들 잘 보겠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송태현 과장과 함께한 연결고리였습니다.